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갱입니다. 최근에 올린 체험단 브이로그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초보 블로거 분들을 위해 블로그 체험단 진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블로그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일 방문자 수는 1000명 내외 정도 있고 포스팅을 몇 주 동안 쉴 때에는 그 이하로 떨어질 때도 종종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맛집이나 제품 체험단, 기자단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꿀팁들과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데이가 낮은 블로그일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체험단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미 유명한 체험단 사이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는 체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은 만큼 경쟁자가 줄어드니 내가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유명하지 않은 체험단이라고 해도 종종 좋은 혜택에 좋은 체험단이 올라올 때도 있으니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비인기 종목을 노려라인데요. 체험단 제품을 신청할 때 보면 보통 몇 명이나 이 체험단을 신청을 했는지 그 경쟁률을 알 수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제품이 있는 반면 사람들이 잘 신청하지 않는 제품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잘 신청하지 않는 비인기 제품부터 먼저 공략해 보시면 당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체험단을 한 번도 진행해 보지 않았거나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인기 제품을 먼저 공략해 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가전제품이나 가방, 의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제품에 속하고 반면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화장품, 맛집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고기나 파스타집 같은 체험단, 그리고 특히 아이가 있거나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시는 경우에는 애견용품이나 육아용품의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의외로 필라테스, 미용실, 속눈썹 연장, 왁싱, 피부관리 등 잘 찾아보면 경쟁률이 낮지만 단가는 꽤 괜찮은 체험단들도 종종 있는데요. 잘 찾아보고 신청하시면 꽤 괜찮은 체험단에 쉽게 당첨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테고리에 맞는 제품을 신청한다인데요. 내 블로그가 잡블로그가 아닌 특정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블로그라면 내 카테고리에 맞는 제품을 신청할 경우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저는 실제로 주로 운동과 관련된 용품, 식품, 필라테스나 헬스장 같은 정보를 자주 올리곤 했었는데요. 한참 운동 관련 주제를 많이 다룰 때에는 꽤 높은 경쟁률의 운동용품에 당첨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투데이가 500 정도였는데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었습니다. 그리고 패션이나 뷰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맞게 잘 신청을 하면 높은 경쟁률의 체험단도 쉽게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프로필 소개에 이메일을 적어놓고 이메일, 쪽지를 자주 확인한다입니다. 제가 체험단 사이트에 체험단을 신청하고 당첨이 돼서 체험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체험단 업체가 아닌 사장님께서 체험단 제의를 하시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에서부터 먼저 체험단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이나 스팸 쪽지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스팸도 꼭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체험단을 신청하실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쪽지, 메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직접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름 모를 업체에서 이상한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거액을 주고 블로그를 사고 싶다고 제안을 하거나 제공한 특정 원고를 게시하면 돈을 지불해 주겠다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먼저 출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들어온 제안은 금액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금액 정산을 아예 해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들어온 제의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받아 게시해주는 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고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 원고를 게시할 경우 저품질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안은 일절 받지 않고 체험단 제의만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단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체험단 신청 시 제공하는 항목이나 금액을 잘 살펴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끔 상호명이 횟집이어서 신청을 했지만 10,000원짜리 회덮밥 한 그릇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고, 제일 저렴한 메뉴가 30,000원인데 20,000원권을 제공해서 무조건 블로거가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돼지갈비를 파는 곳인데 사진을 소고기 사진으로 해놓고 블로거들을 현혹시키는 곳을 본 적도 있어요. 체험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소요되는 시간, 교통비, 그리고 내가 블로그에 정성스럽게 리뷰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의 가치를 환산했을 때 저는 적어도 4, 5만 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방문해서 진행하는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상의 체험단을 신청하고 있고, 제품 체험단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이하의 제품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에 비해서 리뷰에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으니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감 기한과 운영 시간을 잘 살펴보자입니다. 막상 신청하고 나니 주말 방문 불가이거나 낮에만 방문 가능한 곳들이 종종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면서 블로그를 병행하시는 분들에게 평일 낮 시간 방문은 어려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체험단에 방문 가능한 시간이 내 스케줄과 맞는지 따져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감 기한이 굉장히 짧은 경우에는 마감 기한 내에 체험단을 이행하고 글까지 쓰기 빠듯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마감 기한 내에 포스팅을 완료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받아 나중에 체험단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할 때 주말 방문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막상 예약을 잡을 때 주말 방문이 안 된다고 거절하시는 사장님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체험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은 너무 많은 체험단을 신청하지 말자입니다. 사실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은 체험단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방문 체험단 같은 경우 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너무 많은 체험단이 당첨되면 다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욕심이 나는 체험단이 있는 경우 무리해서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막상 많은 체험단이 당첨되고 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체험단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숙제처럼 느껴지거나 버거울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체험단 진행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 4가지와 주의할 점 4가지들을 알아봤는데요. 처음 체험단을 신청하시는 초보 블로거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